아마, 작년에 이제 개정교과가 바뀌면서 좀 설명회를 들으러 다니셨던 어머님들은 좀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그 중에서도 국어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개정교과가 바뀌는 걸 들을 때랑 또 우리 아이가 1학년 올라갈 때 어떤 부분들이 실제 적용이 됐고, 작년 1년 동안에 어떻게 현장에서 실제로는 진행이 됐는지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저희가 오타인데 예비 고3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비 고1, 고2, 작년 기준 예비 고2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번 보면 가장 큰 거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했다라는 건 알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뭐가 크게 달라졌고 그게 현장에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그게 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뭐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거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보다 5등급으로 나뉘어지면 등급 편차가 커지니까 그런 변별력이 없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지는데 이 아이들을 어쨌든 줄을 세우기는 해야 되니까 그 줄 세우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저는 이제 고3들 입시 지도 진학도 하고 있어서, 고3들이 지금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수시 비율이 80%가 넘어요. 수시 비율이 80%가 넘는데, 실제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1학년 때 내신부터 시작해서 1학년 교과과정 전체, 2학년 교과과정 전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예비고3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이제 컨설팅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 좀 늦어요. 그때 되면 학생부는 이미 쓰여진 거라 돌이킬 수가 없죠. 저희는 이제 예비 고1이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서 수시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를 좀 중심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등급 구간 보시면은 1등급은 10% 정도 되니까 사실 9등급제에서는 2등급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등급 기준으로는 한 2등급 정도 선까지가 지금 현재 내신에서 교과과정 내에 1등급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1등급이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한 2등급 중반만 해도 그럼 내신에서 1등급이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실제 대학에서는 대학별 고사를 진행한다거나 면접에서 그 부분들을 좀 정성평가 내에서 좀 걸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A등급과 1등급이 너무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냐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게 9등급제일 때는 표준 편차라고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바뀐 부분 중에 중요한 건 요 성취도율의 분포 비율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교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서열을 비교하던 9등급제와는 다르게 5등급제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목에 대한 성취율이 나는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가 등급으로 표기가 돼요. 사실 중학교 때는 등급 석차 ABCD가 익숙하시지만 그게 고등에서 ABCD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분포율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비 고3입니다. 예비 고3의 경우에는 성취도 판단이 없이 9등급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지필시험, 그냥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보는 시험의 중요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교육평가 비율에서 일정 부분이 수행평가로 대체가 됐었는데 그 일정 비율이 4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 40%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이나 연구형의 과제처럼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과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행평가를 붙여줘요. 붙여주고 애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할 건데 이런 주제로 너네가 보고서랑 발표를 준비해 오면
그거를 내가 발표할 시간을 줄게. 그리고 그걸 수행평가에 반영해서 보고서는 수행평가로 반영하고 발표는 수행평가로 반영해서 점수를 주고 세특에 넣어줄게.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 지금 저희 1학년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이 성취도 판단의 경우에는 석차 5등급으로 평가가 되죠. 성취도 플러스 석차 5등급으로 평가가 되고요. 당연히 교과 지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중요도가 높아요. 왜 높아졌냐면, 그러니까 지필은 뭐든 중요하죠. 중요한데 왜 높아졌냐면, 얘네는 과제형 수행평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GPT를 쓰든, 뭐 백과사전을 뒤지든, 네이버를 뒤지든 해서 만들어 놓은 과제를 가져와요. 근데 저희는 이게 교육부 방침이에요. 모든 수행평가가 수업 중에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과제를 미리 내주기는 해요. 수행평가의 과정을 미리 알려주기는 하는데요. 그거를 페이퍼로 뽑아온다거나 그걸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네가 준비를 했어? 그럼 네 머리에 있겠지. 그럼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여기 우리 수업 중에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률이 엄청 커졌어요. 실제 시험 시간 안에서 5차시면 5차시 이런 식으로 매시간 30분씩을 수행평가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교과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이 적어져요. 교과가 15개정보다 지금 공통국어가 훨씬 양이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아주 현대문학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김초엽 작가라든지 완전 신인 작가들 뭐 아니면 한강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김일환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지금도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실린다거나 그 다음에 22개정에서는 이전의 15개정과는 다른 지점이 통합, 융합이 키워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매체라든지 장문을 수업 중에 평가하면서 그걸 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 기말의 시험도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는 얘가 쉬워졌어요. 문항은. 작년엔 그랬습니다. 왜냐면 아직 교과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필시험 청명고는 지필시험 난이도가 엄청 높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으로 배점이 4점이었어요. 근데 최고점 배점이 4.4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라고 여기는 게 점수 배점이 엄청 높고 혹은 좀 쉽다고 느끼는 게 3.8점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비슷한 수준의 배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 학교에 비해서 사실 교과서의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중요도가 되게 높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A등급, 1등급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수행평가랑 합산했을 때의 점수 등급 폭락이 너무 커져요. 왜냐하면 청명고는 수행평가가 60%입니다. 지필이 40%밖에 안 돼요. 교육평가 내 수행은 모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제평가가 불가되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성취도와 등급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서논수령이 확대가 됩니다. 15개정에서는 서단답형 평가였다면 22개정에서는 서논수령 평가가 확대됩니다. 근데 애들이 옛날 내신 막 좀 15개정 위에 있는 친구들처럼 내신 시험을 보는데 서수령 평가에 단답형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 서논수령이 어디로 평가가 되느냐? 수행평가 내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수행평가 내에서 애들이 장문, 글을 쓰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매 시간 순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쓸 수 있어야 하고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아주 짧은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읽는 것도 안 되는데 쓰는 건 당연히 안 돼요. 아이들한테 보고서를 써오라 그러면 90%가 챗GPT를 돌려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아시죠? GPT 다 걸러지거든요. 요즘 학교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행평가에서 GPT를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GPT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네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특히 국어 과목은 더 그렇겠죠. 글쓰기나 아니면 글 읽기나 글을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5개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과목이 좀 사실 축소가 됐어요. 이게 저희가 수능 볼 때의 과목인데 예를 들면은 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서 영역이랑 문학 영역이 공통범위였어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게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올해 고3까지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데 저희 애들은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22개정 1학년 공통 국어로 포함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15개정 애들은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그걸 시험을 선택해서 봤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매체 부분하고 작문이나 화법 부분이 공통국어 내에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융합 교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교과서도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청명고는 비상에서 나온 교과서 공통국어 1, 2를 사용하고 있고 저자는 강호영입니다. 요게 목차인데요. 공통국어 1의 목차고요. 아마 어머님들 거에는 적혀있지 않을 텐데 나오는 내용들을 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차를 잘 살펴보면 첫 번째는 1단원이나 2단원 전체가 원래 현대시, 소설, 희곡, 수필 같은 다양한 문학 관례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요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사실 다른 학교들이 작년에 공통국어 1을 받았을 때 저도 국어를 지금 거의 한 17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당황했어요. 교과서가 이렇게 내용이 없으면 애들 시험을 뭘로 평가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외부 지문이 24개씩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청명고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문학 관례에 대한 이해나 감상을 배우는데 이게 지금 1, 2월 달에 국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개념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념 관례, 개념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어를 중심으로 작품에 접근하는 법을 배워요. 그게 1학년 1학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중간고사에서는 운문, 그러니까 시, 그 다음에 현대소설 중심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법 중에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의문이나 의문의 변동, 이게 중간고사의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는 누적해서 나와요. 의문의 변동을 알아야 뒤에 있는 한글 맞춤법이나 어문 규정이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의 선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간고사는 의문의 변동이 중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정교과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매체라고 하는 거는 미디어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 너는 미디어의 차이를 알고 있니? TV라는 미디어와 신문이라는 미디어랑 PC, 웹 뉴스랑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니? 그 다음에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니? 이런 내용을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쉽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습할 때 대충 봐요. 이렇게. 근데 수능에 포함이거든요. 이거 매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수능형의 형태의 매체 문항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통국어만 저희 시험이잖아요. 수능 평가에 공통국어 부분만 시험이에요. 그러면 요 1학년 때 요렇게 잠깐 보고 간 게 시험 범위가 되죠. 그래서 좀 중요한데 애들이 좀 잘 놓치는 부분들,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화법이나 작문에서는 화법은 비슷하고요. 작문에서는 토론 토의가 들어가요. 토론 토의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토론 토의가 좀 중요한 파트이고 사실 대화법이나 글쓰기는 많이 다루지는 못해요.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5개정
이전에 공국의정일 때에는 논증구조라든지 논리적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5개정이 넘어가면서 글쓰기보다는 말하기가 중심이 되고 발표하고 실용문을 읽어내는 눈을 키워야지로 잠깐 바뀌었다가요. 요번에 22개정에서 조금 더 논증 구조가 좀 강조되는 파트가 한 단원으로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1학기의 주요 교과 학습은 문학 갈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문법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도 중간 기말이 좀 나뉘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청명고등학교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어 교과 과정의 학습 계획이에요. 요거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이 청명고등학교 자료, 왜 우리 대학 어디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학 입시 포털 사이트처럼 고등학교 고교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매년 4월하고 9월에 발표를 해요. 이거 작년 4월 기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도 동일할 거예요. 교과 과정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교수학습평가 계획 내에서 매체랑 문학갈래의 이해 중에 서정, 서사, 갈래, 그 다음에 문법을 중간고사에서 봅니다. 기말고사에서는 극수필 다루고 있고 논증 토론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매체보다 어렵게 느껴지고 문법은 누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명고는 교수학습평가계획상 지필이 40%, 수행이 60%예요. 수행이 60%인데 여기 가까이 아마 표를 잘 읽어보시면은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쓰는 수행 평가로 49%고요. 발표로 11%에서 60%입니다. 국어 교과에서만 발표 11%에 쓰는 게 49%면 엄청 비중이 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필고사를 못 봤는데 수행평가를 엄청 잘 봐서 잘 본다가 아니고 지필고사랑 성취도는 A고 1등급을 맞춰놔야 수행평가에서 덜 깎여서 점수를 보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성취도 분포 비율의 A등급은 100명 정도지만 실제 저희가 교과 1등급은 30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10% 기준했을 때 저희가 300명 기준하면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등급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좀 격차가 크다는 점 받으시면 되고 이게 청명고 작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저희 서술형 평가는 없었고요. 이거 전부 다 수행평가로 들어가게 됐고요. 외부 작품이 4작품 정도 들어갔는데 이 외부 작품은 학교에서 전혀 수업해주지 않습니다. 프린트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나 보기로 제시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작품이 나와도 읽을 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나 수능형처럼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비중이 4개밖에 안 됐지만 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뒤에 개정교과로 변경된 첫 해 시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낮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올해는 그것보다는 좀 외부 작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수능형 문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4개 파트인데 외부 지문이 4개다? 그러면 사실 반이거든요. 외부 지문이 한 40% 정도가 들어갔고 올해는 50%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도 잘 볼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 구성이 저희가 정규반, 내신기간, 정규반, 내신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고 그냥 청명고 반에 수능형, 내신형 개념을 같이 봐서 외부 작품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게 수업하고, 내신 기간에는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준 시험 범위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연계 작품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교재나 수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좀 보실 수 있게 직관적으로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수업 외적으로 사실 클리닉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문제은행에 돈을 주고 사는 문제를 사서 아이들을 풀리면 그 문제은행을 운영하고
그 문제 은행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출제진이고 출제를 대부분 컨텐츠를 제작해서 출제하고 그것들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자료 퀄리티나 자료의 양에서는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게 누적된 자료가 많다고 자부할 수 있고, 청문고 시험이 좀 지필이 변별도가 낮으니까 그 안에서 실수하지 않고 외부 작품이나 연계 작품을 어떻게 적중시키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2월 8일 일요일부터 시작이고요. 요때 맨 뒤에 저희 요 교재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아이들 필기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월 8일에 청명고반이 개강이 돼요. 저희 왜냐면은 문학 갈래 접근법을 한번 개념으로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2월 8일부터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